서울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윤아는 낡은 스쿠터에 몸을 싣고 한강의 다리를 건너며 입김을 불었다.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화려한 드레스 스케치가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는 고된 삶의 연속이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낼 생활비와 병원비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지만 세상은 그녀의 재능보다 가난이라는 꼬리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며 새로운 호출을 알렸다.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비스타 호텔. 평소 그녀가 받던 호출과는 격이 다른 장소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높은 호출비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유나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강남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스쿠터를 몰았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위화감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낡은 점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의 연회장에서는 SJ그룹의 젊은 총수 권지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첨의 미소를 지으며 모여들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SJ그룹의 미래와 눈앞의 비즈니스뿐이었다. 그때 경쟁사 박 회장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권 사장님 오늘 밤 주인공이십니다. 이 잔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의례적으로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술잔을 내려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은 몸에 이상한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박 회장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지만 상대는 이미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지훈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겨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저어 보이며 혼자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호텔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약 기운이 온몸을 지배하며 그의 통제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겨우 자신의 펜트하우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한 여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복대서 고객을 기다리던 서윤아였다. 약에 취한 지훈의 눈에는 그녀가 경쟁사가 보낸 또 다른 함정으로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나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유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의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의 저항은 건장한 남자의 힘 앞에서 무의미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지훈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진한 알코올,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이성을 잃은 남자에게 그녀의 애원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에서 가장 절망적인 비명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유나의 고된 삶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낯선 방의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간밤의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옆에는 어젯밤의 그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으며 그녀의 눈에 협탁 위에 놓인 남자의 지갑이 들어왔다.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침대 위에 던졌다.
그리고 호텔 메모지에 분노에 찬 글씨로 휘갈겨 썼다. 당신의 정자값으로 생각하겠어.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호텔을 벗어나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길 위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망스러웠다. 이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권지우는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다. 간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어떤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 달콤한 꽃향기,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의 몸짓만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그의 눈에 침대 위에 흩어진 돈과 모욕적인 메시지가 담긴 메모가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굳어졌다.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이라고 확신한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어젯밤 이 방에 들어온 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한편 한채리는 자신의 아버지인 한 회장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권지훈도 압박을 느낄 거야. 권 회장님 성격에 손주의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테니. 체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연예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권지훈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임신에 대한 암시를 흘린 상태였다. SJ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윤아는 애써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꿈이 담긴 유일한 공간 그랜드 패션의 디자인팀 인턴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다. 디자인팀 박 과장은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았고 동료 인턴들은 그녀를 은근히 따돌렸다. 그녀가 밤새 준비한 디자인 시안은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일쑤였다. 서윤아 씨, 이런 유치한 그림 말고 진짜 디자인을 좀 가져와 봐요. 이래서야 어느 세월의 정직원 되겠어. 박 과장의 비아냥거림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한채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녀는 그랜드 패션의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종종 회사에 들렀고 올 때마다 유나를 교묘하게 괴롭혔다. 어머, 저 인턴은 아직도 있네.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끈기 하나는 대단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임신 초기 증상으로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녀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직원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더니 잠시 후 그랜드 패션의 로고 대신 간결하고 힘있는 SJ그룹의 로고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정말 부도나는 거야.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냉혹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권지훈이 그의 비서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았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사무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쥔 채 굳어있는 서윤아였다. 순간 지훈의 뇌리에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는 듯했지만 그는 곧 감정을 지우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그랜드 패션은 SJ그룹에 인수된다. 그의 선언에 사무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한채린이 나타나 자연스럽게 지훈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유나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지훈 씨,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사람도 있었네요. 우리 SJ그룹의 격조와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그녀의 말은 유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의 남자와 그 남자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은 잔인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지훈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혹은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린의 손을 무심하게 떼어내며 모든 직원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기존 직원들은 일주일 내로 자신의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SJ그룹은 무능한 인력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정도 없었다. 직원들은 해고의 공포에 떨었고 유나는 오히려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서윤아는 오히려 굳은 결심을 했다. 도망치지 않겠다. 이곳에서 저 남자가 보는 앞에서 오직 실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뱃속의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짓밟고 모욕할지라도 그녀는 디자이너 서윤아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한 모든 경멸과 냉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SJ그룹의 총수 집무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권지훈의 아버지 권태준 회장이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칭찬이나 격려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직 가문의 명예와 후계 구도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지훈아 한채린 양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우리 권 씨 가문의 첫 증손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당장 결혼 날짜를 잡도록 해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아버지의 독단적인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SJ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들로서의 존중보다 냉철한 경영자로서의 이성이 앞섰다. 그는 자신의 결혼이나 사생활조차 철저한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였다. 권 회장은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에 헛웃음을 쳤다. 확실하지 않다니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을 너만 부정하는 게냐. 한양그룹과의 결합은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내 말에 따라라.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제 아이라는 확신 없이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소식은 곧바로 한채린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위기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조금 손을 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에게 뱃속 아이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S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뿐이었다. 한편
인수된 그랜드 패션의 사무실에서는 권지훈이 직접 주관하는 직원 역량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냉정한 평가의 직원들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마침내 서윤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여러 디자인 시안 속에서 지훈의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물렀다. 그것은 그녀가 남몰래 디자인해 온 인부복 라인이었다. 단순한 옷이 아닌 임산부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디자인이었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이 디자인의 컨셉은 뭐지? 그의 질문에 유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임산부는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는 동시에 가장 큰 변화를 겪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대답 없이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묵묵히 넘겨볼 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한채린이 보란 듯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값비싼 간식을 돌리며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했다. 그러다 복도에서 혼자 있는 유나를 발견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갔다. 어머, 서윤아 씨 아니에요. 아직도 회사에 잘 붙어 있네.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유나가 들고 있던 디자인 원본, 파일 위로 들고 있던 커피를 실수인 척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손이 미끄러졌네. 유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젖어버린 서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권지훈이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채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채린 씨, 여긴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채린에게 단 한순간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굳어있는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 서류는 다시 만들면 될 거다.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업무에 복귀해.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히 유나를 보호한 것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권지훈 사장과 미스터리한 인턴 서윤아.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새로운 소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권지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윤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여전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태도였지만 그의 시선은 전보다 더 집요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새로운 인부복 라인의 핵심이 될 쇼피스 디자인을 맡기겠다. 이건 VIP 고객의 사이즈 참고용 샘플 드레스다. 고객은 현재 임신 5개월. 그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우아한 드레스를 건네며 말했다. 그것은 한채린을 겨냥해 그가 직접 설치한 정교한 덫이었다. 서윤아는 갑작스러운 중책에 놀랐지만 이내 눈을 빛냈다. 이것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드레스를 소중히 받아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에 놓인 드레스는 곧바로 다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바로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발견하고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올렸다. 어머, 예뻐라. 지훈 씨가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나 보네. 역시 센스가 있다니까. 그녀는 유나를 향해 경고하듯 덧붙였다. 인턴이 함부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중한 옷이니까. 며칠 후 SJ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디자이너들만 참석하는 신제품 라인 내부 쇼케이스가 열렸다. 행사장 안은 세련된 분위기와 긴장감이 공존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한채린이 등장했다. 그녀는 윤에게서 빼앗아간 바로 그 샘플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임신 5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몸에는 어색하게 끼어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권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쇼케이스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직원이 음료 카트를 밀고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며 카트가 윤아가 서 있는 방향으로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졌다. 바로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권지훈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윤아의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고 그의 커다란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를 감쌌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쿵! 아이의 태동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경이로운 감각만이 현실이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충격과 전율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 회로가 완전히 정지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과 그 아래에서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 그리고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윤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그 어떤 비즈니스 계약이나 기업 인수보다 더 현실적이고 압도적인 진실이었다. 혼란 속에서 그가 윤아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다가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간 거울 속 자신의 어깨에 머물렀다. 셔츠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오래된 흉터.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흔적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 어두운 방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여자의 몸부림,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깨물었던 고통스러운 감각. 그날 밤의 독한 술과 약 기운 속에서도 잊히지 않았던 희미한 야생화 향기가 바로 눈앞에 서윤에게서 풍겨왔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과 확신이 뒤섞인 강렬한 눈빛으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윤아는 공포를 느끼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쇼케이스가 끝나자마자 권지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김 비서가 아닌 자신의 직속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비스타 호텔 그날 밤의 모든 비공식 기록을 다시 확인해. 공식 CCTV 말고 주변 도로 차량 블랙박스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여자 서윤아 인터넷 동선을 파악해.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전화를 끄는 그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흔들렸다. 기업 사냥꾼 냉혈한 CEO 권지훈의 세계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쫓던 진실은 복잡한 기업 암투가 아닌 바로 그의 눈앞에 있던 한 여자와 그의 손바닥을 두드렸던 작은 생명에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권지훈의 조사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동안 서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고향에 있던 양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만나러 온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탐욕이 번들거렸다. 윤아야, 고생이 많구나. 이럴 게 아니라 아빠가 너를 위해 좋은 혼처를 알아봤다. 시골이지만 돈 많은 사업가 아들이야. 양아버지는 본론부터 꺼냈다. 윤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그들에게 딸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도구나 팔아넘길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말 좀 들어 윤아야. 여자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 사람이 예단비로 1억을 준다고 했단다. 그 돈이면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내 동생들 대학도 보낼 수 있어.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에 유나는 진저리가 났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붙잡고 애원하는 양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는 나가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한편 권지우는 자신의 보안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서윤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양부모와 만나는 것부터 그들이 향하는 장소가 허름한 모텔이라는 사실까지. 그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단순한 가족 식사를 모텔에서 하지는 않지.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유나는 양부모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모텔방 앞에서 불안감에 휩싸였다. 왜 식당이 아니라 여기에요? 그녀의 물음에 양아버지는 그녀를 거칠게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시끄럽고 들어가 있어.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기름진 얼굴의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네가 유나구나.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이러기면 쌍합시지. 남자가 역겨운 숨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남자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오지 마세요. 당장 문 열어요, 아빠.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남자의 힘에 의해 구석으로 몰렸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부서져 들어왔다. 먼지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권지훈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기름진 얼굴의 남자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지우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복도에 서 있던 유나의 양부모에게 향했다.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라 악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사기와 인신매매 불법 감금 혐의로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지우는 방구석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청아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괜찮아.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는 그녀가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참아왔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권지우는 말없이 운전하며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단순한 호기심과 책임감은 이제 명백한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연약한 여자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양부모 사건 이후 권지훈의 보호 아래 서윤아는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인턴이 아닌 정식 디자이너로서 SJ그룹의 대규모 신제품 론칭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우승자에게는 거액의 상금과 핵심 개발팀의 정직원 자리가 약속되었다. 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윤아 씨의 디자인 기대하지. 지훈의 무심한 듯한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에 큰 불을 지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에 몰두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진 후에도 그녀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났다. 수백 장의 스케치가 쌓이고
수많은 원단 조각들이 그녀의 책상 위를 뒤덮었다. 입덧으로 속이 쓰라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우리 아가를 위해서 꼭 해낼게. 그녀의 그런 모습을 권지우는 종종 멀리서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강인함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권태준 회장과 한채리는 윤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은 한적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은밀히 만나 다음 계략을 꾸몄다. 그 계집 아이가 내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이대로 둬선 안 돼. 권 회장의 말에 채린이 교활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그 아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돈이라면 뭐든지 할 그 거지 같은 양부모들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공모전 최종 발표의 날이 밝았다. 수많은 임원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한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윤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되는 한 여성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디자인을 통해 풀어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표에 청중들은 깊이 감동했고 심사위원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맨 앞줄에서 지켜보던 권지훈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우승자를 호명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뒤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표절입니다. 저 디자인은 내 딸 서윤아가 우리 아이디어를 훔쳐서 만든 겁니다. 남루한 차림에 윤아 양아버지가 조잡한 스케치 몇 장을 흔들며 무대를 향해 돌진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 얼어붙은 윤아를 향해 터졌다. 멀리서 한채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권지훈이 침착하게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소란이 잦아들었다.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행사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사무실 CCTV 영상이 타임랩스로 재생되었다. 밤낮 없이 홀로 남아 디자인에 몰두하는 윤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가 백지에서부터 지금의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한채린의 차명 계좌에서 윤아의 양아버지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거래 내역서였다. 모든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청중들은 경악했고 한채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양부모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아는 압도적인 지지로 공모전의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트로피와 상금이 적힌 패널을 받아 들었다. 박수 소리가 귀를 웅웅 울렸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잔인한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권지훈의 도움이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윤아는 상금 패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기쁨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이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권지훈은 이제 SJ그룹의 명실상부한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5년 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연륜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냉정하고 더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
수많은 정략 결혼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 그의 시간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늦은 밤 거대한 회장실을 홀로 지키는 그의 책상 위에는 빛바랜 인부복 스케치 하나가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난 분기조사 보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서윤아 씨의 행방은. 보고서의 내용은 늘 같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권지우는 눈을 감았다. 지난 5년간 그는 SJ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서윤아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텅 빈 집무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같은 시각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마을.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진 그곳에 아틀리에 유나라는 작은 간판을 단 예쁜 디자인 공방이 있었다. 공방 안창가에 앉은 서윤아는 5년 전보다 한결 평화롭고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가끔 먼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박소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깨뜨렸다. 엄마 나비 로봇 디자인했어요. 날개에서 무지개가 나와요. 권지훈을 놀랍도록 쏙 빼닮은 똘망똘망한 눈에 5살배기 아들 권민준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유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 아이 권민준은 그녀가 5년의 세월을 버텨낸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진실 대신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을 산책하던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진도 없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유나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아들과 눈을 맞추며 애써 미소 지었다. 우리 민준이 아빠는 아주 멀리 있는 별 같은 사람이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 항상 우리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권지훈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여전히 아픔이자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었다. 그러던 며칠 후 민준이는 엄마의 태블릿 PC로 놀다가 우연히 인터넷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다. SJ그룹 주최 차세대 디자이너 발굴 공모전. 아이는 SJ그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몰랐지만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와 엄청난 금액의 우승 상금에 눈이 동그래졌다. 이 상금이면 엄마 새 재봉틀 사줄 수 있는데, 그리고 엄마 디자인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마가 기뻐하겠지. 어린아이의 순수한 효심과 엄마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재능이 만나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사이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조심스럽게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보물 상자에서 가장 아끼는 로봇 디자인 스케치를 꺼내 들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서툴지만 망설임 없이 제출 버튼을 눌렀다. 같은 시각 서울의 권지우는 자신의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핀이 박힌 지도 위에서 그의 손가락은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무심코 한반도 남쪽의 작은 섬 제주도에 머물렀다. SJ그룹의 공모전 1차 심사실.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 사이에서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지루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 젊은 심사위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작품 좀 보시죠. 지원자 이름 권민준. 나이가 5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실에는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장난으로 지원한 것이라 생각하고 파일을 지우려던 순간 화면에 떠오른 디자인이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곳에는 아이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천재적인 상상력과 대담한 구성의 로봇 디자인이 펼쳐져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창의성,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감성까지. 이것은 단순한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최종 후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원자의 나이라는 변수는 최종 결정을 내릴 회장님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채였다. 이 작은 파문이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권지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공모전 최종 후보작들의 포트폴리오를 그의 태블릿 PC로 전송했다. 회장님 잠시 짬을 내어. 지우는 손을 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김 비서가 알아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 시간 없어. 그는 수십억 달러짜리 인수합병건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심코 화면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의 눈이 한 디자인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다. 그것은 권민준의 로봇 디자인이었다. 디자인 자체도 훌륭했지만 지훈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 디자인에 담긴 영혼선을 사용하는 방식색을 조합하는 감각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서윤아의 작품에서 느꼈던 그녀만의 디자인 DNA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자 정보를 확인했다. 이름 권민준, 성씨가 권씨였다. 그리고 주소는 제주도의 작은 해변 마을.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비서, 당장 제주행 전용기 준비해. 오늘 모든 일정 취소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끝없는 수색, 수많은 좌절과 허탈감.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이 바로 저 작은 섬에 있었다. 그녀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제주도의 유나는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얼어붙었다. SJ그룹 공모전 최종 결선 진출 및 시상식 초대 안내 권민준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민준이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엄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상금 타면 엄마 새 재봉틀 사주려고 그랬어. 아이의 기특한 마음에 화를 낼 수도 없었지만 유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SJ그룹은 권지훈의 세계였다. 그녀는 시상식에 가서 아들의 참가를 취소하고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시상식이 열리는 제주의 최고급 호텔. 유나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복잡한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관계자를 찾아 조용히 사정을 설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선 순간 무대 위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연계의 대상은 독창적이고 따뜻한 상상력으로 모든 심사위원을 감동시킨 권민준 군입니다. 모든 조명이 유나와 민준이가 서 있는 곳으로 쏟아졌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수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서 있던 권지훈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다. 5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얼굴. 시간은 멈췄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지훈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아이. 자신과 같은 눈 같은 인매 같은 표정. 그 어떤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서윤아는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권지우는 그런 그녀와 아들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지훈의 단단하던 가면이 순간 무너졌다. 그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가 네 아빠다. 그들의 서울 귀환은 재기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공항은 그들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훈은 유나와 민준이를 자신의 품으로 감싸 보호하며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뚫고 채 올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하고 차가운 권씨 가문의 본가였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권태준 회장이 아니었다. 우아하지만 강인한 기품을 지닌 한 중년 여성이었다. 바로 오래전 권 회장의 폭압을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던 지훈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과 손자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유나와 민준이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아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내 손주까지 훌륭하게 키워주다니. 정말 고맙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환영에 유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지옥 같던 권씨 가문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따뜻한 아군을 만난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나타난 권태준 회장은 유나와 민준이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가 부른 한채리는 옆에서 교묘하게 유나를 헐뜯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알게 뭐예요. 저 아이가 정말 권씨 핏줄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수진 여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권 회장을 꾸짖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볼 자격조차 없어요.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건 바로 당신이니까.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권태준 회장은 지훈의 리더십을 문제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5년 동안 숨겨둔 여자와 아들을 갑자기 데려온 것은 총수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한채린의 아버지인 한 회장 역시 그에게 힘을 실어주며 지훈을 압박했다. 이사회는 순식간에 권 회장 부자를 지지하는 파와 지훈을 지지하는 파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의 비난 속에서도 권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모든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5년 전 한채린이 조작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그녀에게 매수되었던 의사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한채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은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우며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채린 씨가 5년 전 임신했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권태준 회장님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과 함께 화면에는 권 회장과 한채린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대화 녹음 파일, 권 회장이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에 이사회는 경악과 혐오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준 회장은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한채린은 비명을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이수진 여사는 이사들 앞에서 아들 지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하며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실을 뒤로하고 지훈과 유나 그리고 이수진 여사와 민준이는 함께 밖으로 나섰다. 마침내 과거의 악연을 끊어낸 것이다. 유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권태준 회장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아들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등 그의 추악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SJ그룹은 권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부패한 잔재들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이례적으로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회장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가 그룹인 유진그룹의 회장님께서 회장님과 서윤아 씨를 직접 뵙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권지훈은 의아했다. SJ그룹과 유진그룹은 사업적으로 아무런 교집합이 없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국 재계의 큰 어른인 유진그룹 회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고즈넉한 한옥으로 지어진 유진그룹의 영빈관. 지훈과 유나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지닌 유진그룹의 유 회장 내외와 마주 앉았다. 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기사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5년 전 유나가 공모전에서 우승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다. 유 회장은 사진 속 유나의 목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녀 자신도 잊고 지냈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모반이 있었다. 유 회장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낡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었고 아기의 목에도 똑같은 모양의 모반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아이가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던, 아니 유괴당했던 우리 단 하나뿐인 손녀 유진서란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서윤아, 아니 유진서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갖자 부모 밑에서 고통받았던 그녀에게 진짜 가족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진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난 25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을 눈물로 쏟아냈다. 그들은 잃어버린 손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했다. 유나는 그들의 품에 안겨 생애 처음으로 조건 없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한참을 울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슴 벅차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놀라운 재능과 강인한 생명력의 근원을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시궁창에서 피어난 들꽃이 아니라 잠시 흙탕물에 가려져 있던 고귀한 보석이었던 것이다. 몇 달 후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SJ그룹의 총수 권지훈과 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된 유진서, 즉 서윤아의 결합은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큰 화제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비즈니스나 권력의 결합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과 오해를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유나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다. 귀여운 아들 민준이가 반지를 들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흐른 어느 화창한 아침,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넓은 정원에서 지우는 아들 민준이와 즐겁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며 그 모습을 따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SJ그룹의 디자인 고문을 맡는 동시에 두 그룹이 함께 설립한 디자인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지훈이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아직은 평평한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무래도 민준이에게 동생이 생길 건가 봐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또 한 번 멈췄다. 그의 얼굴에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아내를 강하게 끌어안고 깊이 입을 맞췄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